2월 5일 묵상. 격심한 충격.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잠언 2장 1절로 4절. 겉모습을 중시하고 서두르는 현대 사회는 대중적인 호감도를 가지고 있지만 내면은 피상적인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쇼가 넘쳐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며 어떤 가치관도 내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텔레비전과 잡지는 그들에게 열광합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는 피상적인 이미지 구축에 급급한 사람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덤불 속의 떡갈나무처럼 강인함과 품위를 지닌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것을 거부하고 내면의 깊이를 추구합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쫓기보다는 투명하고 진솔한 모습을 선택합니다. 넓지만 피상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겉모습을 꾸미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절친한 친구이자 학교 친구, 이웃이었던 두 미국 작가 하퍼리와 트루먼 카포트의 경력을 비교해보세요. 트루먼은 글쓰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외롭고 괴짜 같은 아이였습니다.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그는 엘라베마주 멀로빌에 있는 친척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는 단어, 문법, 서술,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멋쟁이로 악명 높았던 트루먼과 말괄량이 하퍼는 글쓰기와 문학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공유하며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트루먼은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그는 뉴요커 잡지 미술부에서 복사 보조로 일하며 글쓰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여러 편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단편 소설을 완성했고 첫 장편 소설인 다른 목소리, 다른 방들, 즉 아더 보이스, 아더 룸즈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9주간 머물렀지만 그를 일약 유명인으로 만들고 그가 항상 갈망해온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 표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뉴욕 사교계의 관심을 즐겼지만 그토록 부러워하던 제트족 엘리트들의 고귀한 모임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1959년 그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하퍼리에게 자신의 논픽션 소설인 냉혈한, 즉 인 콜드 블로드의 자료 조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년 전 하퍼는 작가가 되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항공권 판매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러던 중 친구들이 그녀에게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그녀는 이제 너는 1년 동안 직장을 쉬고 원하는 글을 쓸 수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쪽지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1958년 한 해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덕분에 그녀는 앵무새 죽이기, 즉 투 킬 어 마킹버드의 초고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그녀는 원고를 다듬고 완성도를 높여 1959년에 최종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원고가 출판되기 시작하자 그녀는 친구의 책 자료 조사를 도왔습니다. 1960년 하퍼의 소설이 출간되자마자 고전이 되었으며 퓰리처상을 포함해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학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책이 해리엇 비처스토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후 흑인 민권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학 작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대중의 시야에서 물러났고 1964년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차기작 지필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반면 카포테는 냉혈한으로 명성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목표는 결정적인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것보다는 위대한 작가로 칭송받고 추앙받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트루먼 카포테라는 이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1966년 이후
주목할 만한 작품을 쓰지 않은 작가의 화려한 이미지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노먼 메일러가 우리 세대 가장 완벽한 작가라고 칭했던 그 남자는 알코올과 마약, 명성에 휩쓸려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카포트의 평생 라이벌이었던 고어 비달은 그의 죽음을 경력상의 훌륭한 선택이라고 평했습니다. 두 명의 비범한 재능을 지닌 작가들은 글쓰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퍼리는 세상을 바꾼 한 편의 이야기를 그 자체를 위해 썼고, 그 후에는 대중의 찬사를 피했습니다. 카포테는 명성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흥미롭게도 앵무새 죽이기는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독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